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BTV 인천 뉴스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정치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그야말로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대선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꺾고 제21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유정복 인천시장도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1차 경선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6월 조기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주요 지역을 돌며 대대적인 유세전을 펼쳤고 인천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천은 대한민국 성장 발전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인천 최초의 대통령이 되면 더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천은 또 인천대로의 발전 전략을 또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천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것이고 제가 명색이 인천 출신의 최초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사는 동네를 제가 더 잘 챙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종 득표율 49.42%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인천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지역에선 기대가 큽니다. 이 대통령이 제일 공약으로 약속한 건 공항 경제권 구축입니다. 국제공항을 갖춘 인천을 K 콘텐츠와 관광, 문화, 첨단 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송도와 영종도를 세계적인 바이오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통망 확충 사업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GTX B노선은 물론 D, E노선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경인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인천대로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권에 도전장을 냈던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장으로는 처음으로 대선에 출마했는데 분열과 갈등의 사회를 끝내고 국민 대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입장에서 오직 국민과 국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의 가치를 회복시켜 나가겠습니다. 진보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국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 시장은 국민의힘 1차 경선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대권 행보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인천 중구와 서구, 영종과 청라 지역 주민들이 제3연륙교 명칭을 두고 현재까지도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청라 하늘대교의 손을 들어줬지만 영종도 주민들은 반대하면서 최근에는 국토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제3연륙교 명칭을 두고 벌이고 있는 갈등의 일련을 정리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총 길이 4.7km, 폭 30m 규모의 관광형 해상다리입니다. 공사는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지만 정작 중구와 서구 주민들이 명칭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인천경제청이 명칭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서구하고 중구에는 각 2개의 명칭을 요청을 해놨고요. 특히 이렇게 주민 간의 갈등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을 담는 그러한 중립 명칭 공모를 1차 결과는 지난 7월 확정됐습니다.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청라 하늘대교를 채택했습니다. 중구와 서구가 제안한 지역별 상징성을 결합해 청라라는 지명과
영종을 떠올리는 하늘길을 택했다는 설명입니다. 중구, 서구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냥 도시를 잇는 다리는 섬의 이름을 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그 다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다리도 그건 독점 형태인 거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기여만 했다면은 저희도 받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공평한 거기 때문에 청라대교 혹은 청라국제대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구와 영종도 주민들은 권리대회를 열고 인천시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건설 총 사업비 약 7,877억 원 중 영종과 청라 주민은 토지 조성원가의 사업비 38%인 약 3천억 원을 동일하게 부담했습니다. 이에 제3연육교 명칭에 있어 청라와 동일한 비용을 부담한 영종의 명칭이 배제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천지명위원회는 재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재심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청라 하늘대교, 서구는 해당 명칭을 수용했지만 중구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곧바로 인천국제공항대교라는 명칭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2만 7천 부의 서명을 받은 중구는 국토부 지명위원회 재심의를 마지막으로 청구했습니다. 2만 7천 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대교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인천 시민들을 설득시키고 청라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다 같이 상생하고 둘 다 위인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대교 명명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3연육교 명칭을 두고 중구, 서구 주민 간 자존심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개통 후에도 이름 없는 다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인천 서구 청라에 추진하기로 한 의료복합타운 사업이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서울 아산 청라병원이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복합서비스 타운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셋, 둘, 하나! 청라 의료복합타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라 의료복합타운이 첫 삽을 떴습니다. 서울 아산 청라병원이 주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복합서비스 타운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청라 의료복합타운은 지난해 12월 건축 허가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당초 올여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왔지만 공사비 급등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최근 지역 정치권과 서울 아산병원 등 관계자들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올해를 넘기지 않고 착공하게 됐습니다. 이 급증한 공사비에 대해서 적절하게 분담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좀 도출했습니다. 의료복합타운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좀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 세계에서 자리 잡고 성장하는 그런 병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서울 아산 청라병원은 중증 전문 병원으로 97,459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9층, 약 800병상 규모로 건립됩니다.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 청라병원은 서울 아산병원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진료, 교육, 연구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난도 중증 질환 치료를 책임지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청라 의료복합타운에는 서울 아산 청라병원 외에도 카이스트 연구소와 하버드 의대 매사추세츠 병원 연구소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 연구, 숙박 등의 복합시설은 오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됩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 문제, 또 제3연육교, 또 이곳에 스타필드, SSC 동부장 등 많은 시설과 함께 이 지역이 새로운 문화와 관광과 의료의 복합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5천 명의 직접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30년 운영 기준으로 3조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서는 섬을 순환하는 자전거 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계 평화의 숲이 훼손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중구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숲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세계평화의 숲 산책로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휑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산책로 안쪽에 있는 이곳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나무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들을 몽땅 베어내버리고 이렇게 베어버린 나무들은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나무 산더미들은 이 길을 따라서 저렇게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잘려진 나무 밑동이 남아있고 곳곳에는 공사 차량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서둘러 공사를 중단한 듯 공사 장비도 방치돼 있습니다. 공사 구간 1.5km 가운데 이미 700m 구간이 정비됐고 수백 그루의 나무가 잘려나갔습니다. 공사 사실을 전혀 몰랐던 주민들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복구되는데 심는다고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게 주민들이 그래도 십시일반 모아서 이렇게 이 숲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파괴하고 그 주민들에게 통보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좀 화나기도 합니다. 해당 공사는 지난 10월에 시작됐습니다. 영종 300리 자전거 이음길의 일환으로 영종도 둘레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총 길이만 52km에 달합니다. 해당 구간은 사금교에서 정부 기관단지 1.5km로 예산만 3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원래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려 했지만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로 현재 공사 구간이 정해졌습니다. 기존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외지인들이 들어온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사가 진행됐지만 나무가 훼손되는 과정에서 이번엔 다른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중구는 공사 중단을 선언하고 숲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나무 벌목과 복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레 예산 낭비가 빚어졌습니다. 최소 1, 2억 원의 예산이 공중 분해된 겁니다. 예산 낭비가 맞죠. 어쨌든 그렇게 그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정확하게 듣고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그냥 뭐 그 주민들 일부 말 듣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런 그런 큰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렇게 나무 태평숲 갖고 놨던 그 나무를 자른다는 자체는 그거는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세계 평화의 숲은 20년 전 바다를 메워 만든 완춘 녹지로 주민과 단체, 공항공사가 함께 가꾼 공간입니다. 중구는 주민 설득 과정을 거쳐 기존 자전거 도로 정비로 이음길을 완성하고 훼손된 숲은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난해 인천의 지역 내 총 생산은 126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은 지난 2022년 113조, 2023년 118조에 이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면서 서울에 이어 경제 규모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 경제 성장률은 3.1%로 전국 평균인 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은 5.3%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운수업이 인천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은 석탄, 석유화학, 의약품, 바이오 등 주력 산업 매출이 늘면서 7.7% 성장했고 운수업 역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중심으로 6.8% 증가했습니다. 인천 지역 제조업체들은 새해에도 경기 회복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천 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 20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1분기 전망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67로 나타나 기준치인 100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미국 관세 부담과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매출 실적이 연초 목표 수준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72.3%에 달했습니다. 인천 경실련은 29일 성명을 내고 항만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해양수산부 장관 인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해수부 후임 장관도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인천 경실련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천경실련은 선거용 후임 장관 부산 인재 인선을 강행할 경우 부산항 쏠림 정책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아온 항만 도시들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과 정부는 자치분권 정책 추진을 위해 항만 도시에 산재한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 등 항만자치권 확대 방안을 우선해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8일 밤 11시 52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에서 40대 남성이 투신해 숨졌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인천대교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바다에 뛰어내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A씨의 차량이 인천대교 주탑 인근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신고 1시간 뒤쯤 주변 해상에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당시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인천대교에는 투신 사고가 잇따르자 주탑 부근 양방향에 드럼통 600여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인천 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오늘의 픽 시간입니다. 먼저 인천일보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면서 인천에서는 국가해양정책의 부산 일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수부는 부산항을 세계 최고 항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내년도 핵심 과제와 구체적 추진 계획을 내놨지만 인천항 개발 계획과 발전 방향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례로 해수부는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 해역의 야간 조업 허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남북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어서 단기간에 야간 조업 규제가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울러 해수부는 인천 신항을 해상풍력 지원 항만으로 신규 개발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데다 인천항의 전략적인 목표인 대중국 교역 거점화와 직접적인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인일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이 최근 간담회에서 언급한 세계 30대 공항 중 인천국제공항만 유일하게 유료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내년에는 반드시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 등 국내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매년 급증하면서 유료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반면 모두가 평등하게 이용해야 할 국가 소유의 공항시설에서 돈을 내고 새치기 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별도 게이트를 통해 보안 검색과 출입국 심사를 진행하는 시스템인데요. 인천공항에선 현재 교통약자나 우수 납세자, 다자녀 가구 등에 한해서만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비즈니스, 퍼스트클래스 승객이나 유료 신청 여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게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일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시공사 계약 해지로 5년 가까이 표류해온 인천 옹진군 백령 발전소 증설 사업이 내년 초에 재개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내년 3월 백령발전소 증설 사업을 추진할 시공사를 새로 선정한 뒤 곧바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인데요. 총 사업비는 355억 원으로 완공 시점은 오는 2027년 6월 말입니다. 당초 한전은 2025년까지의 수요만을 반영해 증설을 계획했으나 해수 담수화 시설과 백령공항 건설 등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 요인이 추가되면서 계획을 확대 수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일간지 기사로 살펴본 인천 소식 오늘의 픽이었습니다.
인천시 중구가 내년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지원 대상자 접수를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영종, 용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주민에게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구는 기존 다자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구는 이들 세대 한 곳당 겨울철 난방비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 대상 주민은 오는 2026년 1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강화군이 57톤급 어업지도선을 건조합니다. 이번에 만드는 어업지도선은 약 30년간 운항해온 어업지도선 인천 206호를 대체하게 됩니다. 물을 분사하는 추진 방식으로 건조되는 이 배는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도 운항할 수 있습니다. 모두 5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내년 12월에 건조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인천시가 어항 기능이 떨어진 옹진군 자월 1, 2항과 옥죽포항의 지방 어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자월 1, 2항은 어선 이용이 없고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낮은 상태입니다. 또 옥죽포항은 토사매몰로 어항 기능이 상실돼 지정 해제가 결정됐습니다. 당초 해제 검토 대상에 포함됐던 외포항과 선두항, 주문항 등 7개 항은 지정을 유지하고 재정비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어항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능이 상실된 곳은 과감히 정리하고 잠재력 있는 어항은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미드필더 서재민을 새로 영입했습니다. 서재민은 FC 서울과 서울 이랜드를 거치며 K리그 통산 64경기, 4골, 3도움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특히 2024 시즌에는 K리그2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습니다. 서 선수는 K리그 1이라는 더 높은 무대에서 가치를 증명하고 인천이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